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배울 단어는 착한 사람 문성현이라는 소설 작품이고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 작품 개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 내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갈래는 현대 소설이자 원래는 좀 길어요. 중편 소설이고요. 현대 소설, 중편 소설. 그 다음에 성격은 일대기적.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알죠.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보통 일대기적 구성. 일대기적이고 그 다음에 사실적. 일대기적, 사실적. 자, 그 다음 배경. 시간적 배경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그 다음 공간적 배경은 서울. 됐죠? 그 다음 주제 정리합니다. 선천적 신체 장애인,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는 그런 친구죠. 선천적 신체 장애인의 삶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의 의미 탐구 되셨죠? 특징 세 가지만 쓸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 등장인물의 심리 세밀하게 묘사. 그 다음 두 번째, 선천적 신체 장애를 지닌 주인공의 삶을 평범하고 담담하게 묘사해서 감동을 불러일으킴. 두 번째, 선천적 신체 장애를 지닌 주인공의 삶을 평범하고 담담하게 묘사해서 감동을 불러일으킴. 그 다음 세 번째,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음. 정리하셨죠? 자, 그리고 거기 앞부분의 줄거리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희망이라는 소제목 하에 그 뒤 볼게요. 본문. 자,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을 때 가장 어린 날의 광경은 막내 동생 승현의 돌날이었으니 그가 8살이 되었던 해였다. 그때 그는 방 안에 혼자 누워 있었다. 힘겹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곁에 없었다. 아무도. 왜? 다 그 아기 옆으로 갔겠지, 그치? 자, 얼마나 울어젖혔는지 목이 잔뜩 쉬어 있었다. 이 말은 다들 돌잔치 보느라고, 그치? 문성현의 울음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단 얘기야. 혼자서 울었단 얘기지. 사람들은 모두 문 저쪽에 모여서 들떠들고 있었다. 막 떠들고 있었단 얘기야. 뭘 잡나 보자고. 돈을 잡아 재벌이 되려나, 책 잡아 학자가 되려나. 그 돌잡이 하는 거 아시죠? 그거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잡는다 잡아, 아따따 활이다 활, 아 큰 장군 될라, 좋지 좋아. 자, 그때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 들려왔다. 이 부분. 자, 돌잔치에 떠들썩한 풍경. 성현은 계속하여 울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울 수가 없었다. 여느 때 같으면 그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까지 마구 몸부림을 치며 울었을 것이다. 아무도 자신처럼 벗장대며 막 버티면서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그 순간에 깨달았다. 자, 그 다음 줄 치죠. 자신은 다른 이와 너무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사용했다. 그걸 줄 치죠. 묶어서 쓰세요. 자신이 남들과 달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 그러나 그는 그렇지 못했다.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는 마구 고함을 지르며 울어젖혔던 것이다. 그날이 어떤 날이야, 그치?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 남들과 다르다, 이걸 깨닫게 된 날이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신이 남들과 달리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날부터, 자,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묶어요. 절대로 울지 않았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말을 잘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입이 따라주지 않았다. 답답했다. 그러나 다시는 고함치며 울지 않았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노력하는 거죠, 스스로. 그치? 거기다 쓰세요. 장애 극복 노력 첫 번째. 고함치며 울지 않기. 되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까지 끊으시고 여기까지가 전개 첫 번째. 전개 첫 번째. 정리합니다. 문성현은 막내 동생의 돌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 문성현은 막내 동생의 돌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음. 자, 그 다음 자신의 울음소리는 그 누구에게보다도 스스로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지겨웠다. 자괴감이 느껴졌다는 얘기지. 거기다 쓰세요.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괴감을 느끼게 됨. 됐죠? 자, 그는 벙어리처럼 행동했다. 배가 고파도 대소변으로 아랫도리를 적셔도 그는 짜증을 내거나 화내지 않았다. 다른 이가 방에 들어올 때까지 그는 다만 참고 견뎌내었다. 그때부터 그는 슬펐다. 자, 그 다음 울음을 몸 밖으로 터뜨리지 않으니 몸 안에 눈물이 고였다. 되게 가슴 아프지, 그치? 그걸 묶어서 쓰세요. 장애의 슬픔을 속으로 사귀는 모습. 장애의 슬픔을 속으로 사귀는 모습. 됐죠? 조용해지고 나니 마음이 안정되었다. 마음이 안정되고 나니 그는 자신의 고개가 필요 없이 마구 흔들림을 깨닫게 되었다. 오른쪽으로 조금 튼다고 하는 것이 어느새 고개는 어깨 너머까지 돌아갔다. 다시 똑바로 하려고 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휙 돌아가 버렸다. 그는 조금씩 요령을 터득해 나갔다. 무엇보다도 침착해야 했다. 마음의 안정이 필요했다. 그 다음부터 묶어요. 다시 천천히, 아주 천천히. 팔다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펴지지 않는 손가락, 발가락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마음만 푸근히 진정하고 나면 남이 민망할 정도로 사지가 꼬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는 입을 다물었다. 채머리를 흔들면서 머리를 계속 흔들리는 거지, 그치? 해 벌어진 그런 입으로 침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흉한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여기까지. 자, 여기 묶어서 장애 극복 노력 두 번째. 장애 극복 노력 두 번째. 되게 힘들지, 그치? 사지 꼬지 않기, 채머리 흔들지 않기, 입 다물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병적인 건데, 그치? 그리고 장애가 있는 자기를 보고 확인하고 놀랐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장애 극복 노력 두 번째. 그때부터 그는 참으로 슬펐다. 벌어진 입을 다물고 나니 가슴으로 드는 헛헛한 바람을 내쏟을 방법이 없었다. 여기까지 끊고 전개 2 체크하시고 장애 극복 노력을 시작함. 장애 극복 노력을 시작함. 전개 두 번째, 첫 번째 파트. 훗날 문성현이 어른이 되어서까지 그의 이부자리 밑에 간직하고 있었던 장난감 활은 바로 막내 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를 올렸던 그런 물건이었어. 대깨비를 다듬어서 노끈으로 묶은 장난감 활은 장난감 활.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거기 희망의 상징 연결. 장난감 활이 희망의 상징이었던 거지, 그치? 일부러 누가 그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방구석에 놓인 활을 보고 그가 몸을 뒤치어 자기 요 밑에 집어넣었던 것이다. 이건 뭐냐? 희망의 상징을 간직하고자 하는 행동. 희망의 상징을 간직하고자 하는 행동. 우연의 나이가 6살이었으니 아마도 어른들을 피해 성현이 있는 건너방에 가지고 와서 놀다가 무심코 놓고 갔음이 분명했다.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 작고 조잡한 활에는 사람들의 덕담이 묻어 있었다. 자,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하하하하 활 하면서 이제 그 활을 입으로 내뱉으려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 묶어서 써요. 희망의 상징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마음. 희망의 상징,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싶은 마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아까 전개 2의 첫 번째 부분이었죠. 이번엔 두 번째. 희망의 상징이 된 장난감 활. 희망의 상징이 된 장난감 활. 조용해지고부터, 채머리를 흔들지 않고부터, 입을 다물고부터 그는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묶어요. 그 속에부터 그 속에 산과 들 밀림이 있었다. 몸집이 큰 코끼리, 기린, 갖가지 색깔의 크고 작은 새들이 있었다. 먼 나라에는 이상한 풍습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세상은 볼수록 흥미진진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요. 자, 거기 묶어서 써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상을 봤다는 얘기지, 그치? 거기 묶어서 텔레비전을 통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됨.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접하게 됨. 자, 그 다음 다른 줄 치세요. 다른 이들 이처럼 앉지도 서지도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다른 이의 삶이 한편으로는 가슴 떨리는 열망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부숴버리고 싶은 안타까움이기도 했다. 거기까지 줄 치시고 묶어서 써요. 장애가 없는 이들의 삶에 대한 동경과 안타까움. 장애가 없는 이들의 삶에 대한 동경과 안타까움. 그래도 어린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다. 다른 이와 결코 같을 수는 없지만 너무나 더디고 서투르기는 했지만 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버드만 채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비틀려 있는 그런 채로 자라는 그의 몸피. 그는 그때 고작 10대였던 것이다. 그 다음부터 또 묶어요. 힘겹기 짝이 없지만 여기서부터 힘겹기 짝이 없었지만 그는 텔레비전으로 기어가 자신이 보고 싶을 때 그것을 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라디오를 켜고 끌 줄 알게 되었다. 선풍기도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걸 익혔지, 그치? 자, 요거 역시나 묶으시고 장애 극복의 노력 세 번째. 장애 극복의 노력 세 번째. 혼자서 텔레비전, 라디오, 선풍기 작동시키는 법. 그쵸? 장애 극복의 노력 세 번째. 그 후 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심을 했다. 혼자 앉는 법을 익히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끊고 전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파트 쓰세요. 장애 없는 삶에 대한 열망으로 조금씩 장애를 극복해 나감. 장애 없는 삶에 대한 열망으로 조금씩 장애를 극복해 나감.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란 없다고 그는 뇌까렸다. 가슴속에 희망을 품은 한창 자라고 있는 10대의 사내아이에게는 스스로 앉는 연습이란 단지 모든 것의 시작에 불과했다. 요거 줄 치시고. 자, 앉는 것 이외의 다른 것들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려는 태도. 앉는 것 이외의 다른 것들도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려는 태도. 됐죠? 자유롭게 앉을 수 있게 된 후에는 그는 다리로 서는 연습을 할 계획이었다. 두 다리로 선 후에는 조심조심 발짝을 떼고 그리고 걷고 뛸 예정이었다. 개켜놓은 옷처럼 축 처진 자신의 아랫도리가 풍선처럼 부풀어서 그러니까 힘이 생겨서 머지않아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거리를 활보할 것이다. 신이 나면 춤이라도 멋지게 추어댈 참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묶으시고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시위를 당길 예정이었다. 까마득히 보이는 들판 끝 관역에 예리한 화살을 날리면 쏘는 것마다 명중 아따따 활이다 활 큰 장군이 될라. 그는 조용히 입을 떼었다. 하면서 활 하고 발음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얘가 이걸 꿈꾼 거지, 그치? 거기다 묶어서 써요. 장애를 극복하게 되면 말을 타고 활을 당겨보겠다는 꿈을 품음. 장애를 극복하게 되면 말을 타고 활을 당겨보겠다는 꿈을 품음. 자, 여기까지 전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파트 정리해서 쓰세요. 부푼 꿈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세움. 부푼 꿈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해 나갈 계획을 세움. 그는 우선 자신이 앉을 때 벽과 방바닥에 괴던 방석과 쿠션들을 치워버렸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묶어요. 다시
자, 방구석 모퉁이에 자신의 어깨를 밀어붙였다. 가누어지지 않는 목이 문제였다. 팔에 힘을 다하여 상체를 솟구치는 순간 목은 앞으로 쳐져 부러져 나갈 듯 아팠다. 그는 그대로 너부러지고 말았다. 거기까지. 되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지, 그치? 묶어서 쓰세요. 스스로 앉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문성현의 모습. 스스로 앉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하는 문성현의 모습.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없이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너부러졌다. 온몸으로 젖어드는 땀이 문제가 아니었다. 바닥으로 잦아들면서 그는 수없이 머리를 부딪혔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흘렀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머큐로크롬을 발라주었다. 빨갛냐? 자, 거기서 그만둘 순 없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는 몸을 솟구쳐 올랐다. 엄청 노력했단 얘기지, 그치? 거기 묶어서 불굴의 의지로 연습을 거듭하는 모습. 불굴의 의지로 연습을 거듭하는 모습. 머리에 상처는 아물만 하면 다시 터졌다. 온몸에 멍이 들어 밤새 끙끙 앓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쉴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앉고 서고 걸어야만 했다. 될 듯 하다가도 몸은 다시 바닥으로 잦아들었다. 자, 벽의 도배지 안쪽으로 흙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마지막 문장. 이거는 거기 벽에 흙이 떨어져 내릴 정도로 벽에 몸을 부딪히며 앉는 연습을 했단 얘기잖아. 엄청나게 노력했단 얘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벽에 흙이 떨어져 내릴 정도로 수없이 앉는 연습을 했다. 앉는 연습을 했음. 자, 2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그는 혼자 앉기에 성공했다. 노력의 결실이네, 그치? 자,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저녁에 그는 2번째로 혼자 앉았다. 요령을 터득해 갔다. 재빨리 상체를 들어 올리면서 반동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자, 그가 제대로 앉은 데는 적어도 5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익숙하게 앉기 위해 연습을 계속했다. 자, 여기 묶으셔서 장애 극복 노력 4번째. 장애 극복 노력 4번째. 혼자 힘으로 앉기 위해 연습. 그치? 혼자 힘으로 앉기 위해 연습. 그가 앉는 연습을 한 건너방 벽은 꼴이 말이 아니었다. 아쉬운 대로 덧붙인 도배지가 2, 3일이면 벽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그만큼 많이 연습했단 얘기지. 벽 속에 외얼기가 틀 이런 거 안에 있는 거 그런 물건들이 허옇게 드러나는 참이었다. 근데 어머니는 환히 우셨었어. 그치? 그래 성현아, 그깟 흙벽 뻥 뚫어버려라. 아들이 기특해서 하는 얘기지, 그치? 노력해라. 계속 얘기해주는 거지. 격려해주는 거, 그치? 자, 거기 묶으셔서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에 대한 격려. 장애 극복 위해 노력하는 아들에 대한 격려. 혼자 앉는 법을 익히고 나니 휠체어에 앉는 것도 훨씬 편했다. 누구보다도 신이 나신 분이 아버지였다. 주말이 되면 아버지는 성현을 휠체어에 태워 골목 밖으로 데려나갔다. 수많은 사람들, 차들, 상점들. 아버지가 들뜬 목소리로 희망이죠, 희망. 그치? 거기 묶으셔서 희망. 장애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아들을 보고 희망을 갖게 됨. 자, 그에게 물었어요. 성현아, 힘드냐? 안 힘들지? 하나도 안 힘들지? 아들이 대견하고 이것도 격려하는 거야. 그치? 아버지의 격려. 아버지의 격려. 물론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았다. 힘들다니, 더 힘든 고난이 더 힘든 고난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해도 절대로 힘들 수가 없었다. 그는 이제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 이제 앉았으니까, 그치? 더 큰 꿈을 꾸는 거죠. 거기 그는 곧 다른 사람들처럼 서고 걷고 달릴 참이었다. 묶어서 쓰세요. 더 큰 꿈을 더 큰 꿈을 아버지는 끝없이 휠체어를 밀었다. 까지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모든 길 이참에 다 걸어낼 참이었다. 희망이죠, 희망. 자, 여기 줄 치시고 요 부분. 자,
자, 거기 혼자 앉기에 성공한 뒤, 곧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을 갖게 됨.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개 2에서 5번째 부분 정리합니다. 힘겹게 노력해서 혼자 앉기에 성공함. 성공. 정리했죠? 그리고 이제 중략. 그 중략된 부분은 읽어보세요. 자, 거기 보면 글자를 익히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돼 있죠. 요게 장애 극복 노력 5번째. 글자 익히기. 장애 극복 노력 5번째. 글자 익히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가족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이제 누나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집안의 일을 그만두게 됐어요. 숙자 누나가. 자, 그 다음 성현의 시중을 들기 위해서 시간제 파출부가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양품점 과수댁의 먼 친척이라는 상주댁은요. 무척 무뚝뚝한 여자이기는 했지만 여기다 체크. 성격 직접 제시 무뚝뚝하대. 그런대로 근 3년 동안 성현의 뒷바라지를 맡아주었어. 에이, 이런 녀석 뭔 호강을 보겠다고 밥을 먹이냐. 성현을 처음 대하는 그녀의 눈이 매몰차기 짝이 없었어. 자, 그러면서 무하면 무가 뭐야, 말도 못하냐 하고 투박지게 성현이 앞에 물그릇을 놓고 나가버렸다. 거기까지 묶어보세요. 묶어보시고. 자, 맨 처음에 이 성현이를 대하는 상주댁의 그런 태도죠. 거기에다 쓰세요. 상주댁의 성격을 간접 제시한 부분이고요. 상주댁의 성격 간접 제시, 화살표.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 시선.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 시선, 그리고 냉담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 부정적 시각,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냉담한 태도. 됐죠? 자, 숙제 누나 같으면 성현의 눈빛만으로도 물그릇을 입에다 갖다 대어줬을 거야. 상주댁은 성현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 오주 뭐라 카노 버젓이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지도 알 수 없었어. 자, 여기서부터 알 수 없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처음으로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치? 지금까지는 계속 따뜻하게 보살핌만 받아왔었잖아. 거기다가 묶어서 쓰세요.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됨. 자신을 냉정하게 대하는 사람을 만나게 됨. 소변통을 대어주기가 싫은 모양이야. 그렇다고 상주댁을 내보낼 처지도 아니야. 왜? 보살펴줄 사람을,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구하기 힘들었던 거지. 파출부를 구하기가 무척 힘이 들었어. 13살이나 되어 대소변을 가지 못하는 성현의 뒷바라지를 맡아줄 여자가 흔치 않았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성현은 하루에도 수십 번 가슴으로 방바닥을 찧었어.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 여기는 전개 3번째 부분의 첫 번째 파트. 무뚝뚝한 상주댁이 문성현을 돌보게 됨. 무뚝뚝한 상주댁이 문성현을 돌보게 됨. 자, 그 다음 형이 하는 말은 너무 짧거든. 길게 계속 얘기해봐. 숨을 참아봐. 도와주는 거지. 그치? 동생이. 거기 묶어서 쓰세요. 형의 말하기 연습을 도와주는 동생. 듣고 보니 우연의 말이 맞았어. 고르게 내뱉는 숨이 말이 된다는 이치를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 그는 큰 숨을 들이쉬어 천천히 내뱉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숨을 얕게 들이쉬어 낱말 하나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 가득 숨을 들이진 채로 조금씩 천천히 고르게 토해내는 것이 요령이었어. 우와 따지고 보면 성질이 인색한 그런 상주댁이 은인인 셈이야. 그녀가 다른 식구들처럼 자신의 외마디 고함을 참고 견뎠더라면 그는 말을 제대로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거야. 자, 거기 묶어서 써요. 상주댁이 은인인 이유. 우와 이거 있죠. 여기 묶어서 쓰세요. 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렘 아시죠? 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렘, 기쁨, 그 다음 행복함, 뿌듯함까지.
말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렘, 기쁨, 행복감, 뿌듯함. 그는 가슴이 설레었다. 그도 다른 사람처럼 말할 수 있으리라. 자, 때로는 여기서부터 또 묶으세요. 때로는 거세게 따지기도, 때로는 부드럽게 남을 감동시키는 시구절을 읊을 수도 있으리라. 아우아우아우아우. 그는 행복했어. 길게 목소리를 빼놓으라면 듬직한 어른이 되는 기분이야. 성악가가 된 기분이야. 따지고 보면 성악가가 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까지 묶으시고,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걸 묶어서 써요. 말을 하게 됐을 때, 말을 하게 되면 시도 읊고 노래도 하게 되리라는 기대감. 말을 하게 되면 시도 읊고 노래도 하게 되리라는 기대감. 자, 그 다음 그가 검은 양복에 나비 넥타이를 한 유명한 성악가가 된다면 상상하는 거죠. 거기 줄 치시고 음악가, 성악가가 된 모습 상상. 성악가가 된 모습 상상. 변성기가 지나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저음이었다. 자, 그 다음 그는 무대 위에 상주댁의 이름을 밝히고 그녀에게 공을 돌릴 예정이었어. 왜? 상주댁 때문에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으니까. 거기 묶어서 써요. 상주댁 때문에 말하는 연습을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묶으세요. 식구들 외의 사람들이 성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기 시작한 때는 그가 호흡을 조절하기 시작한 지 1년이 훨씬 지나서였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장애 극복 노력 6번째. 장애 극복 노력 6번째 쓰시고 사람들과 말로 의사소통하기. 사람들과 말로 의사소통하기. 여기까지 끊고 전개 3번째 2번째 파트.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고 연습을 거듭하여 말을 제대로 하게 됨. 말을 제대로 하게 됨. 성현은 누운 채로 몸이 커갔다. 사춘기를 맞아 얼굴에는 여드름이 났으며 때로는 몽정을 하기도 했다. 자,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말을 걸었다. 문성현, 그만하면 자네도 미남이야. 자, 그리고 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묶어요. 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옷과 수건을 개켜놓았고 또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의 소변통을 구석으로 밀어놓았어. 버르적대며 방을 기어다니는 자신을 그는 달팽이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이제 알에서 갓 깨어난 누에라고도 생각했어. 자, 그는 자신의 이부자리와 베개를 한쪽 구석에 놓인 방석들을 똑바로 쌓아 올렸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그치. 장애 극복 노력 7번째. 정리. 자신의 주변 스스로 정리하기. 자신의 주변 스스로 정리하기. 자, 그리고 어느 날인가부터 그는 자신의 버르적거리는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감추기 시작했어.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때는 설사 그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나 귀여운 막내 승현이라 할지라도 똑바로 이불을 덮고 누워있거나 아니면 등받이가 있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였어. 용변을 볼 때, 주위를 치울 때, 라디오를 켜고 끌 때조차 그는 혼자이기를 원했어. 아니, 성현 자신도 없어야 했다, 거기. 아니, 성현 자신도 없어야 했다, 요 부분 묶으시고 거기다 써요. 자의식이 성장하면서 버르적대는 모습을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음. 무슨 일을 할라 치면 그는 먼저 머리맡에 놓인 좌경부터 거울부터 돌려놓았어요. 버르적대는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여기까지 끊고 전개 3번째 파트 정리해서 씁니다. 자신의 일을 이제 스스로 하게 된 거지, 그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게 됨. 자식이 원수락 하더이 어디 시궁창에다 쿡 바퀴가 죽어 뿌리면 편하겠다라는 표현이야. 상주댁은 아들 때문에,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상주댁은 아들 때문에 무척 속이 썩었다. 중학교 때부터 다른 친구들의 물건에 손을 대더니 고등학교 입학해서 이웃집 담장 넘어 들어가 돈을 훔치다가 소년원에 가기도 했다는 거다. 학교도 그만둔 지 벌써 오래. 며칠 전에는 월세 내려고 모아둔 돈을 장롱에서 훔쳐내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했다. 여기까지. 자, 거기까지 묶으시고 몸은 멀쩡하지만 부모 속을 썩이는 상주댁의 아들. 성현이 상주댁에게 열심히 말했다.
자, 거기 열심히 말했다 묶어서 써요. 말을 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문성현의 모습 제시. 말을 하기 위해 보통 사람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문성현의 모습 제시. 아줌마, 그래도 아줌마는 우리 어머니보다 나아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멀쩡한 몸만 든다면 평생 감옥에 들어가기 싫어해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성현이가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자신 때문에 고통받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자신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 표현하고, 아들 때문에 속상한 상주댁을 위로하기 위한 말. 아들 때문에 속상한 상주댁을 위로하기 위한 말. 아줌마가 방에 걸레질을 하다가 그를 말끄러미 바라보며 얘기해요. 겉으로는 빙신이라도 속은 말짱하대. 오마이 걱정해주는 걸 보이. 빙신 아들이 나중에는 효자노릇 한다니까네. 여기 처음으로 따뜻한 말 해주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갑게 대해온 성현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상주댁. 상주댁이 처음으로 성현이 신문지로 싸놓은 대변을 낯 찡그리지 않고 치워주었다. 효자가 된다. 그렇고 말고 안고 서고 걷기만 하면 그는 세상에 다시 없는 효자가 될 예정이었다. 그의 가슴에 하루 종일 뿌듯했다. 여기까지는 전개 4번째고요. 4번째 중에 첫 번째 정리하세요. 효자가 되려는 꿈을 가짐. 됐죠? 자, 그러나 성현은 얼마 되지 않아 배신을 당했다. 그에게는 집안 식구들이 건네주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있었어. 근데 그 돈이 송두리째 없어진 거야. 누가? 상주댁이 가져간 거지, 거기. 자, 상주댁이 성현의 돈을 가지고 사라짐. 상주댁이 왜 갑자기 오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식구들에게 성현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 다만 상주댁이 오기를 고대했어.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꼭 필요한 돈이었다면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착하지, 그치? 거기 묶어서 상주댁에게 무슨 사연이 있으리라 생각함. 사실 그에게는 딱히 돈을 쓸 데도 없었다. 새로운 파출부는 성현과 별 말을 하지 않았다. 상주댁보다도 훨씬 젊은 말이 없는 여자였다. 성현 역시 말을 걸려고 애쓰지 않았다.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다른 이들을 믿고 의지할수록 그들에게서 느끼는 배반감도 더 크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여기까지 묶어서. 자, 상주댁 사건으로 인해 세상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됨. 자, 그리고 상주댁은 다시 나타났어. 그치? 상주댁은 넉 달 만에 나타났다. 이야, 많이 컸구나 우리 강아지. 미안해. 내가 죽으려니고만 문디 코에서 마늘 빼어먹는다고. 거기 주치세요. 쓰세요. 욕심이 사납고 남의 것을 탐하여 더럽게 구는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속담. 욕심이 사납고 남의 것을 탐하여 더럽게 구는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속담. 내가 왜 그 돈을 건드렸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다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 상주댁이 눈물 글썽이며 고마워했어. 기특하대. 어쩜 그렇게 속이 깊냐. 요거 묶으시고. 자, 문성현의 속깊음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성현은 그날 밤 오랜만에 후련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거기 후련한 기분으로 잠이 들었다. 쓰세요. 상주댁을 이해하고 기다린 것에 보답을 받음. 돌아왔잖아, 그치? 상주댁을 이해하고 기다린 것에 보답을 받음.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어쩌면 우울하고 힘들기만 한 건 아닐지도 모른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고통이 있으면 보람도 있는 법이다. 지금은 괴롭지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다.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있었다. 다른 이에 비하자면 자신의 출발은 너무나 더디고 몇 바퀴에 힘이 들었지만 그에게도 장래에 대한 부푼 희망이 있었다. 거기 묶으시고. 삶에 대한 희망을 품음.
자, 여기까지 끊고 전개 네 번째 부분에 두 번째 파트 쓰세요. 문성현의 돈을 가지고 사라졌던 상주댁이 돌아오고 성현은 장래에 대한 희망을 품음. 상주댁이 돌아오고 성현은 장래에 대한 희망을 품음. 그리고 나머지 그 뒷부분에 나온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뒷부분 마무리 끝나는 것까지 체크해서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통한 정리. 자, 첫 번째, 문성현이 막내 동생의 돌날 전후에 보였던 행동, 그리고 변화, 그 이유 찾아보자라고 했죠. 자, 거기다 정리해서 쓰세요. 문성현은 막내 동생의 돌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말로써 의사를 표현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은 고함을 지르거나 울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죽은 듯이 조용해졌고 절대로 울지도 않았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정리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성현에게 그래서 활의 의미는 뭐냐? 희망이라고 그랬죠? 거기 정리합니다. 문성현에게 장난감 활은 그의 어린 시절 희망의 상징이었다. 이 장난감 활은 막내 동생 승현의 돌상에 돌잡이로 올렸던 물건이며 그가 자신의 요 밑에 집어넣고 어른이 되기까지 간직한 물건이다. 문성현은 활을 보면서 말을 타고 들판을 가로질러 활 시위를 당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즉, 활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활은 문성현이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면서 자유로운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잘 정리해서 쓰세요. 자, 그 다음. 자, 문성현이 자신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노력 정리했었죠? 간단히 거기다가 정리해서 써봅시다. 문성현은 자신의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서 고함치며 울지 않기, 사지 꼬지 않고 채머리 흔들지 않기, 혼자서 텔레비전, 라디오, 선풍기 작동하기, 혼자 힘으로 익숙하게 앉기, 글자 익히기, 다른 사람들과 말로 의사소통하기, 자신의 주변 스스로 정리하기 등의 노력을 한다. 그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 자신의 희망을 이루고자 한다. 됐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상주댁이 문성현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어. 그치? 말도 못하냐? 이렇게 속이 깊냐? 그치? 그거 이유 추측해서 쓰는 거 정리합니다. 상주댁은 처음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문성현을 무시하고 차갑게 대했다. 하지만 자신이 성현의 돈을 훔쳐 달아난 일을 성현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은 것에 고마워하며 문성현이 남의 상처를 위로하고 배려할 줄 아는 속이 깊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굿윌 헌팅이라는 그 영화예요. 영화의 한 장면 줄거리인데 읽어보시고, 자, 요 둘, 문성현과 윌 헌팅이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된 계기가 뭐냐? 자, 정리해서 씁시다. 문성현은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상주댁의 삶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마음의 문을 닫은 윌 헌팅은 숀의 진심 어린 상담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문성현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아픔을 이해함으로써, 윌 헌팅은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정리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나와 있는 표현 활동은요, 거기 보이죠? 광고인데, 신문 대신 던져주는 시간 6초, 어르신과 함께 횡단보도 건너는 시간 23초, 후배에게 커피 타주는 거 27초, 버스 벨 대신 눌러주는 거 4초, 점점점.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 들어갈 만한 게 뭐가 있겠냐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이 공익 광고인데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는 작은 행동들을 시간으로 따져보면 하루 1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내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배려, 나눔,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1분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로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한 걸음 더 간단하게 정리 줄 쳐놓고, 그리고 또 단어는 마무리합시다. 자, 뇌성마비가 있는 문성현의 삶을 긍정적 시선으로 그려낸 소설이고요. 자, 하지만 문성현이 정상인, 신체적 장애가 없는 그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는 건 사실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문성현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한 노력, 희망, 요런 것들, 그리고 도전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주댁의 그 태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가져야 될 왜곡된 시각, 태도 이런 것들을 반성하자 이런 얘기를 갖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깨달음을 얻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자 이런 걸 얘기하는 소설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정리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